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쌀쌀함이 가득합니다. 그래도 오늘 오후부터 점차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아침에는 계속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로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해가 내리쬐며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11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다소 오르겠고요. 낮에도 10도 이상 보이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추위는 잠시 물러나고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 건강관리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함이 감돌지만 낮에는 10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시가 2년 전 폐쇄된 옛 동해 남부선철도 황성동과 동천동 구간에 대규모 도심숲을 조성하기로 하고 토지 매입 등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동해 남부선 철도 운행이 중단된 부지에 대규모 도심숲 조성을 추진합니다. 천년 숲길이란 이름으로 조성되는데 황성동에서 동천동까지 2.5km 구간에 폐선 부지와 완충 녹지를 포함해 10만여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경주시는 570억 원을 들여 부지 매입과 도시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도시계 시설 결정 변경을 내년 상반기 때쯤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유지를 매입을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하고 그 병행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공원으로서 이제 시설 결정하면서 실시 설계까지. 도심숲 조성 절차가 시작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황성동에 주차 공간이 사실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주차 공간도 좀 넓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청소년들 문화 공간을 좀 같이 조성했으면. 특히 시민들은 경주시가 도심숲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 소통이 부족했다며 폐철도 부지 조성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철길이 이제 황성동을 절반으로 나눠 놨던 것이 이제 끝이 나고 그동안에 입었던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에게 어떻게 활용할지의 결정권을 주민들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대책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논의를 거쳐 주민투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 목소리가 들어가고 저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좋은 폐철도 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경주시는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할 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이 도심숲 조성에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영농 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합니다. 파쇄단은 산불 전문 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등으로 구성됐고 읍면동을 통해 신청을 받아 영농 부산물을 파쇄하는 작업을 합니다. 경주시는 파쇄단 운영으로 여성과 고령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불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요즘 포항 시민들의 최고 관심사는 지진 소송입니다. 2명만 모이면 지진 소송 이야기부터 꺼내고 아직도 많은 시민들은 소송 참여 여부와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지난주 포항시 의회에서 열린 시정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16일 포항 지진 피해 위자료 소송 1심 판결에서 포항 시민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진 소송에 참여한 시민은 5만여 명, 포항 인구 50만 중 약 45만 명은 추가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소장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소송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많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소송에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건데 소송 참여 여부에 대해서 포항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소송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렇게 줄을 서지도 않아도 될 정도로 어떻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이 제일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 112로 지진 때와는 달리 포항시가 직접 소송 접수를 하지 않고 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개별 소송에 의한 판결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부금품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변호사법 문제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교통 약자들도 위자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최고 6%인 성공보수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민간 영역이긴 하지만 지진을 우리가 공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이제 수를 조금 낮추면 어떻겠냐 이렇게 좀 공고를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소송전 대신 일괄 배상으로 가닥을 잡으면 이 모든 혼란은 끝납니다. 그래서 포항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지진 위자료 일괄 배상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전주영 의원은 포항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빠른 추진 및 관광 자원의 발굴과 활용 계획에 관해 포항시에 물었고 김민정 의원은 포항시 어린이공원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상민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과 포항 환호공원 동물사육장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포항시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구룡포, 연일, 오천, 호동일 매립장에 대한 토양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 23개 물질 가운데 벤젠, 페놀류 등 14개 항목은 불검출됐으며 구리 등 9개 항목은 4개 매립장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검사 항목으로 추가된 다이옥신 검사 결과도 법적 기준치의 1% 이내로 측정됐습니다. 요즘 주변에서 콜록거리는 소리 자주 들으시죠? 독감과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코로나19에 걸린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변예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들로 북적이는 병원. 대부분 고열,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입니다. 39도 넘는 고열에 시달렸거든요. 그래서 아기들 밤에도 아프니까 응급실 찾아가서 수액 맞고 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진료받았습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독감 환자 수는 2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11월 넷째 주 외래 환자 1000명당 45.8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유행이 시작되는 건데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어제부터 열이 나고 계속 목이 부어서 왔습니다. 유행하는 A형 독감에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코로나19까지 호흡기 환자가 줄줄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으로 입원한 환자는 270명으로 한 주 전보다 16.3%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 확진자 수는 약 7,000명, 이전 주보다 12.9% 늘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이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좀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마스크 쓰기 이런 것들이 조금 늦춰지면서 느슨해지면서 조금 더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중요합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주 지진과 관련해 인근 지역의 농업용 저수지는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진앙지 반경 100km 이내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 3,07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진 발생 등을 고려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일에는 지방자치단체 재보궐선거도 함께 예정되어 있습니다. 경북에선 영양과 울진에서 각각 도의원 1명씩과 의성과 김천의 기초의원 각각 1명 등 모두 4명의 새 지방의원을 선출합니다.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경북 도의원은 2명을 다시 선출합니다. 영양군 선거구에선 박홍렬 전 도의원이 지난 9월 의원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퇴한 건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진군 선거구에선 김원석 전 도의원이 지난 10월 의원직을 잃으면서 재보궐선거가 확정됐습니다. 선거 비용을 부정 지출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까지 갔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200만 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됐습니다. 기초의원 중에선 의성군 단촌면, 봉양면 등이 포함된 다 선거구가 김동준 전 군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난 6월 가장 먼저 재보궐선거 대상에 올랐습니다. 지방의원의 관급 공사 수주를 금지하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하수도공사 등을 불법 수주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겁니다. 이 밖에 김천 시의원 1명도 다시 선출합니다.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 등록은 도의원의 경우 오는 29일부터, 군의원은 내년 1월 28일부터 가능합니다. 반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은 오는 12일부터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지방의원은 선거운동 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받다 보니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 사퇴 시한도 총선은 선거일 90일 전까지지만 재보궐 입후보 예정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북 지역 학생들이 직접 만든 MBC 청소년 리포트 시간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요. 대학 수학처럼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따는 제도로 3년 동안 무려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구미의 한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를 통해 학교 현장의 변화를 미리 살펴봤습니다. 임재호 MBC 청소년 기자가 전합니다. 구미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자료를 공유하며 자신들이 만든 대여행 챗봇에 관한 얘기를 나눕니다. 디지털 활용에 관심 많은 학생이 따로 모여 수업을 듣다 보니 선생님과 학생 모두 수업에 더 몰입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선택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업에 참여하는 몰입도 자체가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중에서는 자신의 진로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기본 지식이 더 풍부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미고등학교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재작년부터 준비했는데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서 교사학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을 만드는 데도 힘을 쏟았습니다. 22학년도에 교과 교실제를 도입해서 학점제형 공간을 구성하고 교사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이 공간 조성을 확보를 했고요. 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 활동 수업을 통해서 학생의 만족도와 학생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 올해 1학년이 3년간 이수할 학점은 모두 192학점, 학교 지정 과목 94학점을 제외한 나머지 80학점은 학생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올해 개설된 선택 과목만 80여 개, 지난 5월엔 교육과정 박람회를 열어 교과 선생님들이 각 과목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진로가 심리학 쪽인데 특히 산업심리학 쪽이란 말이죠. 그래서 약간 기업에 대한 그런 쪽에 관련된 심리를 또 연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경제 수학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3학년 때는 심리학도 선택을 해서 직접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경북교육청은 도내 일반계고를 중심으로 준비학교 117개와 연구학교 6개를 운영 중입니다. 내년 9월엔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과목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 학교도 개교할 예정입니다.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선택 수업을 늘려 꿈과 진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임종우입니다. 한수원이 울진 신한울 3, 4호기 원전 주설비 공사의 시공사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설비 공사는 원자력 발전소의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배관, 계측 등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공사로 3조 1,196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영하 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따뜻한 해가 내리쬐면 낮부터는 점차 기온이 올라 11도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다소 오르겠고요. 낮에도 10도 이상 보이며 일교차가 커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강추위는 잠시 물러가고 평년을 웃도는 기온이 예상됩니다. 다만 경북 동해안은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 속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도 커서 건강관리도 각별히 신경 잘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으로 시작하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3도, 구미는 영하 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1도, 구미도 11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경북 북부도 영하권입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영하 6도, 청송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안동 9도, 청송은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은 전체적으로 오늘도 건조함이 감돌고 있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도, 낮 기온은 13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고요. 평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며 낮에는 10도 이상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